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투자 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유럽 위기가 재부각되면서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아시아 증시 반등을 시도하긴 했지만 오름폭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코스피 지수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 반등했지만 1800선 아쉽게도 회복은 못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정치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상승 반전의 장 막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갈 곳을 찾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 정치 테마주에만 이렇게 좀 매수세가 몰리면서 안철수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상한가까지 기록하면서 올라가는 등 이상급등 현상을 내고 있는데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최근 장에서 대응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센 투자 플러스는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고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을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상담 요청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02-3153-2613번 통해서 문의하실 수가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통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매수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 밖에 궁금하신 점들 자세히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 투자 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로 KB투자증권에서 넥슨타이어입니다. 창녕공장 순조로운 램프업 진행 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창녕공장은 정년, 압연, 그리고 비드, 성형, 가류, 출하 등 전 과정에서 RFID와 바코드를 이용한 생산 이력 시스템을 도입하여 품질 데이터가 자동 수집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형공장은 기존 대비 2배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고감도 중력 검사 및 레이저 표면 검사 등으로 품질 편차를 줄이는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구 실험동 그리고 시험 주행로도 보유하여 향후 해외 OEM 사업자로부터 주문을 받기에 충분한 글로벌 스탠다드 이상의 생산 설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넥센타이어 창녕 공장이 기존 타이어 공장 대비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자동화 공정입니다. AGV 그리고 자동화 로봇 등을 이용하여 입고에서 출고 이르는 전 공정에 생산 물류 자동화를 적용하였습니다. 생산 라인을 일렬 배치하여 공간 활용이 극대화되어 있고 최신 생산 설비 도입으로 생산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4조 3교대로 24시간 주 7일 완전 가동되는 타이어 생산의 특성상 좋은 만족도가 중요한데 자연체 감가, 집중 장비 등 조업 분위기 개선을 위한 세심한 설계가 인상적입니다. 최근 3개월간 천연 고무의 부타디엔 가격은 각각 8.1%, 37.9%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창녕 공장이 램프업되는 올해 내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넥센타이어는 공장 가동 초기에 생산 효율화 과정에 램프업 코스트 수반되는 기간 동안 안정적인 원자재 가격 및 환율의 수혜를 보게 되어 램프업 타이밍이 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4월에는 생산 계획을 180% 초과 달성한 9만 개를 생산하였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창녕 공장 생산 계획을 15% 상회하는 300만 개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같은 것을 근거로 목표 주가 25,000원 제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대증권에서는 NHN의 레포트를 발간했습니다. 페이스북 상장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라는 거에 레포트에 대해서 썼는데요. 최근 글로벌 자동차 회사인 제네럴 모터스가 약 1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페이스북 광고 예산을 삭감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페이스북의 주요 수입원인 광고 수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약 9억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 가운데 한 5에서 6%가 허수인 것으로 추정되고 광고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검색 광고,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 지난 두 번의 인터넷 거품을 극복한 검증된 사업 모델 확장성과 안정성의 재조명이 기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진가, 그룹폰 등 신생 인터넷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상장에 성공했으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으로 투자 심리가 냉랭해진 점을 감안하면 향후 실적에 대한 검증이 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북 상장은 검색, 글로벌 모바일, 그리고 글로벌 모바일 SNS 및 게임을 아우르는 NHN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재조명받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 정부 규제 우려에 따른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는 28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우증권에서 발간한 한국카본입니다.
LNG 본행제의 호황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LNG 본행제 호황 사이클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습니다. LNG 본행제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된 LNG 및 그리고 LNG 해양 플랜트 발주 증가에 따라 사상 유례없는 초호황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황은 지난 2004년에서 2006년 사이클과 달리 단기에 그치지 않고 더욱 확대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에너지 믹스가 천연가스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그리고 LNG FPSO, LNG FSRU 등 기존에 없던 해양 플랜트용 수요가 매출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로 본행제 호황이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영업 환경 또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동사의 영업 환경은 구조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품 단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LNG 수요 증가와 LNG선 용선료 상승에 따라 LNG선이 대형화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LNG FSRU 등 해양 플랜트용 발주가 크며, 세 번째로 제품 타입 전환으로 본행제 투입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주 환경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LNG 호황 사이클이 과거보다 연장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 부진했던 현대중공업의 수주 점유율이 회복되면서 공급 협상력이 개선되고 있으며, 그리고 향후 본행제 타입 전환에 따라 고객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본행제 시장은 운송 시 가스 기화율을 줄이기 위해 본행제 두께를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동사 제품도 마크 3에서 마크 플렉스 타입으로 진화하고 있고, 선주 또한 경제성이 좋은 동사 제품 타입을 선호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LNG 본행제 호황 사이클 진입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제품 단가 상승, 그리고 제품 및 고객 다변화 가능성 등 구조적인 영업 환경 개선으로 새롭게 확인한 것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2분기부터 LNG 사업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에는 실적 모멘텀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주가 조정은 중장기적인 매수 기회로 판단한다면서 목표 주가 8,300원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넥센타이어, NHN, 한국화공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동부증권 박성일 연구원님 나오셨고요. 센플러스 홍혜진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종목 상담 센플러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네요. 얼른 끊고 봐주려고요. 대기이신가 봐요. 네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제가요, LMS를 19,550원에 샀다가 추가 매수를 해갖고요. 예. 14,959원까지 단가를 낮춰놨었어요. 예. 근데 엊그저께 지난 화요일 날인가 그 가격대가 왔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하도 답답해갖고 놀러 갔었어요. 그날요. 외출을 해갖고 못 팔았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끌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또 떨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도 또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하고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나 물어보시는 거군요. 네, 추가 매수를 잘못하면 안 한 것만 못 하더라고요. 또요.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 단가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14,959원 15%요. 14,959원에 15% 정도요? 네네. 예, 그 가격대 와서 팔 기회가 있었는데 그날 매도를 못했고 네네.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또 해도 되나 하고요. 빠져나오고 싶거든요. 예. 본전만 오면 빨리 네네네. 빠져나오고 싶으신가 봐요. 네. 하도 오래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단가를 너무 높은 가격에 사서 예. 19,550원에 샀거든요. 그래갖고 추가 매수를 여러 번 해갖고 그 단가를 만들어놨는데 시점이 왔는데 왜 매도를 못한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얼마나 다급한지가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네. 예, LMS 그럼 바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박석일 연구원님께 여쭤볼 건데요. 네네. 지금 자리 매도가 가능한지랑 또 추가 매수 가능한지 네네. 최대한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매일 보고 있어요. 예, 그러세요. 네. 저희가 네. 감사드리고요. 네네. 앞으로도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네네. 너무 감사하고요. 앵커님도 너무 잘해주셔갖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네. 예, 박성일 연구원님, 지금 자리 추가 매수 어떻습니까? 예, LMS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할 만한 펀더멘탈이 있는 종목인데 시황이 좋지가 않죠. LMS가 일단은 상승 반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세를 이어가지 못한 건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많이 꺾이면서 그 이후로는 LMS에 대한 수급이 조금 약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펀더멘탈은 충분히 있는데 아직까지 권유드리기가 조금 무리가 있는 거는 아무래도 5월달, 6월달 유럽발 이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유럽 정상회담들이 모여서 대책을 좀 강구를 할 거기 때문에 LMS가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물론 매수를 하셔야겠지만 일단은 기관이 건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 매수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주도주가 아닌 비주도주를 함부로 매수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펀더멘탈 측면에서 좋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LMS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건 액정 표시 장치랑 BLU 그 백라이트 유닛 사이에 있는 프리즘 시트를 국내에서 개발을 하고 있죠. 미래 나노텍이나 이제 신화인터텍 그리고 LMS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납품처가 확실합니다. LG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물량을 받아올 때마다 그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노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구간들이 좀 발생을 했죠. 최근에 좀 LG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애플에서 납품을 받아왔기 때문에 향후 주가는 조금 긍정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BW를 조금 발행을 해서 AMOLED 소재에 좀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6월, 7월부터는 실적으로 잡힐 거다라고 예상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LMS 좋은 종목이다라고 물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점을 좀 잘 잡으셔야 될 텐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투자 심리도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가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가는 10,000원 구간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을 한 이후에 시장이 꺾이면서 조금 수급이 악화됐는데 거래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조금 10,000원대에서 사셨던 분들께서 물량을 많이 내놓았다기보다는 아직은 눈치를 보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물타기를 하신다고 하면 10,000원 초반에서 한번 하셔서 평단을 13,000원 부근까지 좀 낮춰 주신 다음에 14,000원 부근에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올해 PER이 한 10배 정도 되는데 내년까지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6배, 7배까지도 충분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리스크라고 한다면 이제 잠재적으로 BW 발행한 물량들이 언제 전환이 돼서 나오느냐가 조금 관건이겠지만 한 1년 정도는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여지껏 오래 기다리셨다고 하니까 조금 더 느긋하게 물타기를 하시고 느긋하게 빠져나오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6월 전에는 함부로 매수하지 마시고 6월 중순 이후에 한 번쯤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오는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잘 기다리셨잖아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조금 여유 있게 투자하시면 분명 매수가 부근보다 좀 더 높은 가격도 바라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MS 봐드렸고요. 오늘 종목 상담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코스피가 지난 금요일에 급락했다가 오늘 반등을 했는데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것인지, 그래서 이 자리가 또 혹은 매수 시점이 되지는 않을지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한 종목 한 종목 풀어드릴 텐데요. 먼저 봐드릴 종목은 K맥입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를 보내셨어요. K맥을 21,8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신데 현재 반토막으로 손실 중이라고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홍희진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예. 자, 일단은 K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게 일단 시장이죠. 시장과 그 다음에 스톡옵션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행사가가 500원인데 23만 주 물량이 아무래도 지금 행사가 된다라면은 그 물량이 지금 상당히 조금 압박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작년 10월 달에 신규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 조금 가격 조정이 좀 나왔지만은 현재로서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은 뭐 손절하시고 매도하실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 우량주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FPD, 그러니까 지금 평판 디스플레이죠.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아무래도 평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PDP라든지 LCD, 최근에는 이제 OLED까지도 이제 널리 좀 확산이 되고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LCD 산업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OLED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여전하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이 얼마나 지금 발생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매도 전략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좀 보유 전략이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10,000원 선, 그러니까 10,000원 선을 좀 마지노선을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10,000원 선이 아무래도 이탈이 된다면 심리적인 지지선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 지지선이 깨진다는 것 자체는 회사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 아니면 영업적인 문제가 반드시 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를 좀 10,000원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고요. 10,000원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10,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일단 15,000원까지의 반등을 좀 노려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하시고 나서 매수하신 가격 대비 손실폭이 너무 크신데
처음에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되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주식을 처음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가장 명심해 두셔야 될 것은 지금 리스크 관리겠죠. 그러니까 매수하시고 난 뒤에 만약 손실이 나면은 그 손실폭을 뭐 5% 내지 뭐 10%까지 좀 제한하면서 이탈 시에는 일단은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좀 앞으로 투자 전략을 짜 주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에 대한 걱정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더 턴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턴된다면은 가장 먼저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러니까 실적은 상당히 좀 좋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대형주라든지 테마주가 조금 더 먼저 오른 뒤에 실제 우량주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전에 제시해드린 10,000원 손절가 1차적인 목표가 15,000원만 좀 잘 기억을 하셨다가 좀 대응하시고 15,0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오면은 그때 진단을 다시 한번 좀 받으시는 것이 좀 낫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반등 줬던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근데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같은 은행주들의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금융은 1.5% 반등하면서 오늘 오름세로 장을 끝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금융을 사도 되는 건지 여쭤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금융 내일 시초가 매수가 어떨지 알고 싶습니다. 은평구에서 7023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은행주들이 자산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들은 하는데 지금 시점이 매수가 맞는 건지 함께 좀 봐주십시오. 예, 일단은 유럽 문제가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흔들리는 건 은행들과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이제 뱅크런을 가정을 좀 하고 지수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를 함부로 매수하시는 건 좋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금융이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FTX 관련된 대출 채권이 1조 정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부실이든 부실이 아니든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데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충당금을 쌓는다고 보면 분명히 2분기, 3분기 실적도 좋아질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금융 하면 생각나는 게 PF 관련된 대출 대손 충당금을 굉장히 많이 쌓았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황이 좀 좋아진다고 하면 그런 충당금들이 실적으로 환원이 될 거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크고요. 작년 8월 이후에 은행주 중에서 가장 변동성 있게 올라온 게 우리금융인 걸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그 이후로 또다시 유럽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충당금이 많은 우리금융이 하락폭 또한 가장 크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금융에 손을 대는 건 좋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민영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인수 주체가 확실히 나오지가 않았죠. KB나 신한지주 쪽에서 좀 나서주면 좋은데 지금 대부분 나오고 있는 거는 사모펀드 구성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외국계 펀드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주인이 없는 우리금융을 함부로 건드리기는 좋은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하고 심리적 지지선이 10,000원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10%에서 5% 정도 강하게 은행주 반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현재 상황이 리스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금융 봤고요. 이번에 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연결이 될지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SK 하이닉스인데요. 예. 네. 2주 전에 그 27,600원인가 그 매수한 것 같아요. 2주 전에. 27,600원이요? 네네네. 예, 비중은 얼마나 되십니까? 한 30% 이상 되고요. 예. 근데 지금 주식이 뭐 전체적으로 다 지금 유럽발 때문에 지금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갖고 지금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뭐 비단 SK 하이닉스 종목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종목들이 그죠. 굉장히 많이 빠져서 걱정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네. 예. 굉장히 종목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궁금하신 것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뭐 한 거예요? 궁금하신 것도 많으신 것 궁금한 거 같은데요. 무지하게 많죠. 예. 제가 알기로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예. 이번에 이제 디램 쪽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알고 있고요. 예. 일본 엘피다 같은 경우 거의 철회를 했고요. 인수를 여보세요? 포기하겠다고 했었죠? 예. 네, 철회를 포기. 예, 철회한다고 했었고, 예. 네,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가 실적이 이제 양호한다는 그 내용까지 알고 있는데 예. 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고요. 또 올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 다른 IT에 비해서 하락 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 잘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저 전문가님한테 지금 상담 좀 한번 받아보려고요. 주식 투자하신 지는 좀 오래 되셨습니까? 2주 전에 샀다니까요? SK 하이닉스 말고요. 주식 투자하신 지 오래 되셨어요? 조금 됐죠. 아, 조금 되셨고요. SK 하이닉스 네. 말고 다른 종목들 수익률은 어떠신가요?
뭐 자동차나 뭐 또 있는데 예. 수익률은 낮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많았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3만 원 그 이상에서 제가 그 매도를 해서 수익을 봤는데 예. 2주 전에 그 다시 또 아, 들어가고 다시 들어오신 손해가 거예요? 좀 있어갖고 연락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네. 홍희진 팀장께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받아 적으셨는데요. 네. SK하이닉스가 왜 다른 IT주에 비해서 오늘장에서 좀 부진했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흐름은 어떨지까지 함께 좀 봐드리겠습니다. 시장 흐름도 함께 짚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포인트도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홍 팀장님. 네네. 많은 분들이요, 지금이 반등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인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그거 자체를 예상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대응을 지금 하셔야죠. 쉽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밖에 비가 오면은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날씨가 좋지 않다면 우산을 준비하셔야겠죠. 그 우산이라는 건 아무래도 뭐 현금 이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현재 시장 자체는 리스크 관리가 조금 돼야만 하죠. 근데 이제 지나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바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이제 유럽발 리스크, 뭐 스페인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뭐 그리스 문제까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의 실마리를 잡게 되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을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일단 뭐 대응 전략이라는 것 자체는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삼성전자, 기타 뭐 자동차 업종도 그렇고 뭐 상승폭이 굉장히 좀 좋았던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문제가 가장 클 뿐이지 종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국면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리스크 관리가 가장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현금을 들고 계셨다가 일단은 그 흐름이 좋아질 때를 좀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다른 종목이 있으시다라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일까지는 일단은 뭐 추가적인 뭐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현금을 좀 확보하신 뒤에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더 다시 한번 탐색하시는 것도 현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시장이 좋지 않은데 종목 펀더멘털만 믿고 들고 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죠. 지금은 그런 전략을 쓰셨다가는 굉장히 큰 손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도 수급 상황이 좋지 않다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반드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엘피다 얘기도 말씀하시고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엘피다가 지금 엘피다 인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뭐 수익으로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겠죠. 인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뭐 반드시 반도체 값의 급등이라든지 아니면은 하이닉스가 뭐 흑자 전환할 수 있는 요인은 안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식이라는 것을 오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품값의 반등이 가장 좀 중요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램 값은 오르고 있지만은 낸드 값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디램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긴 하지만은 디램 비중은 점진적으로 좀 줄여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지금 낸드 플래시 값이 좀 빠지는 거는 상당히 좀 악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뭐 일부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뭐 2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리포트를 내보내는데 지금 제가 그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디램 값과 낸드 값의 지금 추이거든요. 근데 이제 낸드 같은 경우는 32GB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5월 달에는 5달러 했던 값이 이번에는 2.3달러까지 지금 급락이 나왔습니다. 50% 이상 지금 급락을 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디램 값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증권사 예측치보다는 상당히 좀 그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고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증권사가 예측한 수치가 나오기 위해서는 디램 값이 조금 더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낸드 값이 어느 정도 하락을 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전망도 상당히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속적으로 낸드 값이 빠지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디램 값의 반등폭도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것도 일단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많이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좋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수급은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만 반도체 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같은 뭐 핸드폰이라든지 가전, 뭐 반도체 이런 거를 다 하는 그 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그렇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22,500원이 이탈되면 추세적으로 좀 이탈이 된다고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온다라면 1차적인 목표가는 21선, 26,000원까지 좀 설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500원 이탈 시는 일단 전략 매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는 26,000원까지 좀 설정을 하시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시장의 흐름이 좀 좋아진다라면은 목표가를 한 31,000원까지 전고점까지는 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한 상담 받아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한국콜마 보겠습니다. 한국콜마를 지금 매수해보면 어떤지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요. 내일장에서 한국콜마는 들고 계시군요. 죄송합니다. 1,200원에 사셨다고 하시고요. 두 분께서 보내신 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7359님께서는 1,200원에 100%를 들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또 어떤 분께서는 시초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콜마는 지난 금요일장 주가가 급락하는데도 선방을 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3%대로 좀 밀렸더라고요. 예,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모두 답변을 드리면 없으신 분은 사시면 될 것 같고 비중이 100%신 분께서는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마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시장 대비 아주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죠. 작년 8월 달에 이제 NC소프트나 네오이즈 게임즈를 비롯한 컴투스들이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SM도 마찬가지죠. 아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화장품주가 그런 것들을 좀 대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에이블 CNC, 코스맥스, 한국콜마 모두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부 다 추세에 훼손이 없죠. 물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장인 건 에이블 CNC이기 때문에 에이블 CNC 현재 주가 상황을 보면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20일 이평선 아직까지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는데 그 수급의 족체도 기관이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 딱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거나 이탈하지 않고요. 1분기뿐 아니라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도 중국 내수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보고 있기 때문에 에이블 CNC를 비롯한 화장품주가 없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매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한국콜마 최근에 수급 상황을 조금 보시면요. 한국콜마의 수급 상황은 기관이 1개월 누적으로 7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국콜마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수량을 조금 매집을 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 상당히 길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쉽사리 이탈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일단은 조심하셔야 될 게 유럽발 리스크가 언제 불거질지 모르기 때문에 비중을 100%씩 가져가시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방금 그 홍희진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산이 좀 필요한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항상 어느 정도 이상은 확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50% 정도는 현금으로 가져가는 게 좋기 때문에 1,200원에서 매수한 분께서는 손절이든 손절이 아니고 조금 익절을 하시든 현재 상황에서 현금을 조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금이 없는 분들께서는 주도주를 좀 편입을 하셔야겠는데 IT나 자동차 쪽 실적 좋으니까 괜찮고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20%에서 15% 사이는 충분히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자동차를 비롯한 전차 군단, 전기전자도 강했고요. 자동차 부품주도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성우 하이텍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0810님께서 14,000원에 한 10% 정도를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매도가 알고 싶다고 매일 잘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예,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요, 비중이 좀 작으시죠. 10%란 비중은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조금 더 노리셔가지고 비중을 좀 더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이번에 딱 보시면서 지금 어떤 걸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 급락했구나, 뭐 급등했구나, 내 종목 오르는구나, 안 오르는구나. 이것만 지금 보실 게 아니라 일단은 시장의 방향성을 볼 때 지금 시장이 급락할 때는 뭐가 빠지는데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갈 때는 어떤 종목이 먼저 치고 올라간다는 걸 캐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역시나 지금 주도주가 살아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했던 삼성전자와 자동차가 살아있습니다. 뭐 전차 군단이라고 하는데 전기전자 저는 통틀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하셔서 수익을 내실 분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시장이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나 자동차에 대한 포트는 반드시 좀 들어 있으셔야 되는 게 좀 맞는데, 근데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가면은 성화이텍 같은 종목이나 뭐 지금 세종공업이나 뭐 만도 같은 아니면 현대위아 같은 그러니까 그 밑에 종목들이 상승 탄력이 좀 더 강해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시장이 오른다라면 주도주인 자동차, 그 다음에 삼성
삼성전자가 반드시 오를 것이고 그렇다면은 성우하이텍의 상승세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매도가를 지금 설정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저는 16,000원 정도로 좀 설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5,500원에서 16,000원 정도의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손절에 대한 대응보다는 일단은 좀 장기적인 보유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겠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슈팅에 나와서 16,000원 정도 지금 도달을 한다면은 그때는 좀 매도하시는 게 좀 맞겠죠. 그래서 지금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좀 안정이 되고 좋은 실적을 유지할 경우에는 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는 걸 좀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500원, 종가상에 11,500원이 이탈이 되면 손절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15,500원에서 16,000원 사이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을 준다면 일단은 좀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좀 맞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봤을 때 여름에 상당히 조금 주식시장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좀 많죠. 근데 이제 6월달, 7월달, 8월달 이 기간 동안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기대보다는 아무래도 하반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좀 매집 전략으로 좀 가져가셔도 상당히 좀 좋을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그다음에 최근에 기관이 지금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기관이나 외국인과 같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관에 손대는 종목들의 상승 수익률이 상당히 좀 좋다는 걸 확인을 해봤을 때 당분간 기관의 유입이 좀 계속된다면은 강세는 좀 지속될 것이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을 또 해보겠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셨는데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저는 메디포스트요. 메디포스트요? 네. 예, 메디포스트는 얼마의 몇 %를 가지고 계세요? 19만 5천 원 정도의 10% 정도요. 몇 %요? 10% 정도요. 비중 한 10% 있으시고요. 네. 메디포스트 오늘 종가가 78,900원이에요. 네. 손실폭이 굉장히 크십니다. 네. 예, 이 종목은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거예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말쯤 아니면 10월 달쯤이셨을 것 같은데요. 팔지 않고 계속 들고 계시는군요. 그러게요. 팔았어야 됐는데 예, 시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셨어요. 지금 비중이 많지 않으셔서 그래도 좀 다행이다 싶은데 어떤 점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봐드릴까요? 이거를 언제 어떻게 처분할 수 있을지가. 예. 언제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예.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당장 팔아서 현금화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시고요. 그런 거 아니고 또 가능하면 또 손실을 좀 최대한 좀 적게 하고 싶어요. 예, 가능한 손실을 좀 최대한으로 줄이고 싶다 하셨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않아서 일단은 궁금하신 점은 저희가 좀 접수가 됐으니까요. 바로 좀 네. 풀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선영건님. 예, 메디포스트의 주력 사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작년 안에 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됐던 줄기세포 치료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열을 좀 복원하고 있고 기능성 식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토탈 벌어들이고 있는 돈이 1년에 한 50억 정도 벌어들이죠. 근데 메디포스트 시총이 많이 갈 때는 1조 정도까지 갔는데 현재는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한 5천억 정도, 그러니까 PER로 따지면 100배 정도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은 테마가 된다고 하면 PER이 크게 상관이 없죠. 일양약품이나 시젠이나 뭐 젠백스나 전부 PER 100배 이상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테마가 되지 않죠. 시장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실체가 없는 이런 것들에 테마성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정치 관련 테마랑 실체가 있는 뭐 AM, OLED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타 다른 곳에 좀 개인분들께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20만 원, 19만 원 사이에서 대량으로 조금 매도를 하면서 종목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는 주가 하락을 전혀 멈추지를 못하고 있죠. 지금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는 이제 10만
10만 원 이탈 시에 조금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서 아주 좁은 박스권 구간에서 조금 지지를 받았어야 되고 이 기간대에서 한 3개월 이상 횡보를 하면서 반등을 조금 노려봤는데 심리적인 지지선도 현재는 무너진 상황이고요. 그림을 아주 크게 보기 시작을 하면 직전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가 조금 테마성으로 부각이 되기 전에 주가는 2만 원 정도에서 오랜 기간 횡보를 했죠. 근데 실제로 메디포스트의 적정 주가는 2만 원 정도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빠져나올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반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유명한 저널이나 신문, 잡지를 통해서 그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논문,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 효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면 단기간으로 하루 이틀 상한가를 갈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분명히 맞출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셔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라도 덜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워낙 손실폭이 크시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손절을 권유해드리기는 어려운데 비중이 크지 않고 여기서 추가 매입을 하실 수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등에 대한 미련이 남는다고 하시면 잠깐 더 보유하시고 65,000원, 예전에 한 번 더 상승하기 전에 박스권을 그렸던 부분이 65,000원부터 75,000원 사이인데 이 부분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주가는 2만 원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그래도 손실을 줄이시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성희 연구원님 말씀 잘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제일모직을 봐드리겠습니다. 제일모직 105,668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26% 정도 비중이 되시다고 하고요.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8466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홍 팀장님. 네, 일단은 지금 매수가를 105,700원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700원에 26%인데 일단은 손실이 좀 있으시죠. 근데 이제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그렇게 큰 손실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뭐 기업 가치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뭐 케미칼이나 전자재료, 그다음에 지금 패션 사업부 세 가지 사업부가 있죠. 근데 이제 같이 묶을 수 있는 게 전자재료라 케미칼을 같이 묶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은 그들 사업부 매출이 한 70% 나와주고 있고 패션에 한 30%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패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지금 AM OLED 쪽이겠죠. 그 전자재료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OLED TV에 대한 출시 기대감에 따른 매출 증가 좀 기대감이 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갤럭시 S3 같은 경우도 지금 슈퍼 아몰레드가 채택이 됐죠. 아무래도 지금 AM OLED가 채택이 돼서 거기에 대한 매출이 좀 많이 나올 경우, 그러니까 갤럭시 S3가 히트를 치게 될 경우 제일모직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에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 상승의 힘이 조금 더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수급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매도가 커지기보다는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이 좀 안 좋아지면서 일단은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아지는 게 문제인데, 근데 이제 주가 자체가 역배열인 상태이기 때문에 헤쳐나가야 될 이평선, 그러니까 이평선뿐만 아니고 저항대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0만 원과 11만 원 사이에 굉장히 좀 강력한 지금 저항대를 좀 위치를 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뛰어넘는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업그레이드가 좀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그 구간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실적 개선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대로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만 11만 원을 뛰어넘어서 주가가 전고점 13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상당히 좀 어려운 저항대에 위치해 있다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실적이 이제는 개선 국면에 좀 돌입을 했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예상대로 지금 실적이 진짜 좋아지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 추이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9만 원이겠죠. 손절가를 좀 9만 원으로 잡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매수하신 가격 근처겠지만은 11만 원까지는 좀 설정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아무래도 이 종목이 진짜 이 기업 자체가 실적이 좋아지는 게 눈에 좀 보인다라면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좀 매수에 많이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적인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까지 좀 설정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좀 맞다. 근데 이제 기간 자체를 좀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좀 긴 여유롭게, 그러니까 지금 잡고 좀 대응하시는 게 아무래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KH바텍 봐드립니다. 7,960원, 8,000원 가까운 매수가에서 사신 거고요. 15%를 들고 계십니다. 4504님의 종목이고요. 박세희 연구원님께 드립니다.
예,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샀을 때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것 이외에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없는데요. 일단 KH바텍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상 봤을 때 주력 제품이 이제 그 무선 통신기기의 조립 모듈을 좀 만들고 있죠. 조립 모듈을 만들어서 노키아에 50% 이상 매출을 해왔는데 최근에 노키아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KH바텍의 영업 실적이 안 좋아졌고 주가는 지금 현재 6,220원까지 빠졌습니다. PR 측면에서 10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KH바텍은 분명히 비싸지 않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중요한 건 노키아가 시장 점유율을 회복을 해야 할 텐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애플과 삼성전자가 있는 시장에서 노키아가 시장 점유율,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회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간단한 답변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싼 건 아닌데 앞으로 KH바텍이 개선될 만한 여지가 크게 없습니다. 지금 주력 제품인 갤럭시 S3 그리고 아이폰 5가 올해 모두 출시가 될 텐데 노키아가 신제품이 올해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할 만한 여지가 크게 없기 때문에 지금 펀더멘탈상 양호하다고 해서 모멘텀이 없는 KH바텍을 들고 버티시는 건 약간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추세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박스권을 형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6,100원대의 직전 저점 작년 8월 정도에 나와주고 있는데 6,120원에서 반등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정도가 되겠죠. 반등을 못한다고 하면 추세적으로 아주 대량의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6,120원을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보시고 이탈했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고 다른 휴대폰 관련된 부품업체를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양호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차트상 봤을 때는 주봉상, 월봉상 모두 다 추세가 꺾인 지 오래됐습니다. 심리도도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크게 올라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기다리시기보다는 과감하게 손절을 치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회복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5, 6월달 잡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현금을 조금 확보해 두시고 다른 모멘텀이 있는 IT 부품주를 한번 찾아보시는 걸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KP케미칼 봅니다. 오늘 3개나 문자를 연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요. 14,800원에 사셨습니다. 100% 비중이라고 하시는데 보유 종목을 정리하고 올인했다고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어요. 자, 일단은 분할 매도를 하게 되면 상당히 뭐 수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지금 올인을 하셨으면요. 그러니까 몰빵, 소위 몰빵을 하셨으면 아무래도 종목에 대한 확신이 좀 있으셔야 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진단 받는 것 자체는 심리 상태가 굉장히 좀 좋지 않다라는 증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자기가 잘 모르고 확신도 없는 종목에 대해서 몰빵 투자하시면은 큰 돈을 잃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장 폐지도 좀 저는 당해본 경험이 있는데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큰 투자법이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KP케미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수 소비가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해줘야만 KP케미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KP케미칼 같은 경우는 만들고 있는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 자체가 PTA 수지라든지 PT 수지, 그다음에 파라자일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면은 합성 섬유의 원료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합성 섬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옷에 대한 지금 원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내수 소비가 상당히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는 부분이겠죠. 물론 성장은 하고 있긴 하지만 만족할 만한 지금 수치가 좀 나와줄지는 좀 미지수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수급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중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일단은 좀 단기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는 하락세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어가죠. 그러니까 1차적인 급락이 한번 나왔죠. 이 구간에서 1차적인 급락이 한번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3중 바닥을 좀 형성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가가 굉장히 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3,000원이죠. 종가상 13,000원이 이탈되면 무조건 손절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61선 이제 15,500원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15,5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그 구간에서는 절반 매도하신 뒤에 그 다음에 지금 2차적인 목표가는 17,000원 정도에서 일단은 2차적인 매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늘 OCI 봐드릴 텐데요.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등을 했는데 OCI를 비롯한 태양광 관련주들은 일제히 급락이었습니다.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OCI를 21만 8천원에 100%를 사셨다고 하는데요. 얼른 좀 잘라버리고 현대차에 넣는 건 어떨지를 물어보셨습니다. 7344님의 종목인데요. 박성현 의원님. 예, 얼른 잘라버리시고 현대차에 넣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예. 현대차
뭐 삼성전자나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으로 가는 건 좋으신데 시기를 좀 잘 맞춰야겠죠. OCI도 이제 버릴 수 있는 시기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나 현대차도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OCI를 자르는 시기는 20만 원이었습니다. 사실은 20만 원이라는 심리적 지지선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지를 좀 받아왔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분명히 매도를 하셨어야 됐는데 지금 오늘 보시면 거래량이 조금 나왔죠. 폴리실리콘 가격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아시고 있는 것 같은데 폴리실리콘 가격까지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처음 나왔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작년 8월 주가 상황이었던 17만 4,5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포트가 열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빠르게 반등 시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쉽게 매수를 하시기 어렵습니다. 6월 17일 전까지 그래서 총선 전까지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증시 잡음이 많을 텐데 한 번쯤 1800선 밑에서 강하게 기회를 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120만 원 밑에서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23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동부하이텍을 봐드릴게요. 그런데 비중을 적지 않으셨습니다. 비중까지 함께 보내주셔야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보내주셨으니까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8,800원이 매수 단가라고 하시고요. 부탁한다고만 남기셨어요. 3049님께서 보내셨어요. 네, 예. 동부하이텍 굉장히 저도 좀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실적 대비 당연히 주가는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팹릿 파운드리 업체인데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은 좀처럼 수익이 지금 흑자 전환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매출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마진율이 좋지 못한 마진율이 좋지 못하다는 부분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뭐 대만 쪽이나 뭐 중국 기업 쪽에 지금 좀 밀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세가 없다라면은 주가는 좀 지속적인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이평선들이 다 한번 좀 꺾이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61선, 481선, 그다음에 21선도 그렇고요. 5일선에 대한 회복도 상당히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비중을 지금 확실히 몰라서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만은 일단 이 종목을 좀 정리하시고 일단은 좀 정리하신 뒤에 다른 종목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삼척, 그러니까 동부그룹 자체가 뭐 삼척에 대한 화력발전소 건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뭐 지금 신규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긴 하지만은 그거 자체 역시 좀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뭐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그거 자체만 갖고 주식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손실은 좀 크시겠지만 일단은 좀 잘라 버리시고 이미 좀 싸진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하신 이후에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이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종목 더 봐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내시는데 시간 관계상 다 봐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번에 3893님께서 현대산업을 사고 싶은데 매수가와 매도가 알려주십시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셨는데요. 간략하게 좀 봐주십시오. 예, 국내 건설사이고 아이파크를 만들고 있는데 국내 내수 비중이 100%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건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지금 현재 대선을 앞두고 어느 쪽, 야당이나 여당 어느 쪽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주가는 상승할 만한 반등의 여지가 있고요. 대림산업, GS건설을 비롯한 업종 대표주들이 많이 빠져 있고 현대산업의 탄력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비추세 매매 그리고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접근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한 3등분 정도를 해놨는데 지금 보시면 박스권 하단 부분, 첫 번째 박스권 하단 부분에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첫 번째 하단 부분에서 상승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땐 주가에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 있는 5월 말 그리고 6월 초반기에 17,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다시 한번 2만 원에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7월, 8월, 9월 달 정도가 되면 매매를 하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이 가까울수록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이른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급락이 없다면 건들지 마시고 8월이나 9월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센투자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동부증권 박성일 연구원님, 센플러스의 홍혜진 전문위원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을 늘 열어놓고 있는데요. 방송 시작하면서 바로 문자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실시간 상담을 좀 빠르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는 먼저 좀 빠르게 상담 요청을 해주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